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후보자님. 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죠? 네. 예, 제가 지난 내란 시기에 집회에 나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연배가 지긋하신 분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또 이런 일을 겪는구나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군에 가 있는 자식에게 절대로 민간인을 마주할 때 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라고 전하는 내용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예, 저는 헌법재판소가 똑바로 하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화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으로 해산을 결정한 바 있죠. 네. 결정한 바 있죠. 네네. 당시의 해산 사유가 상당히 실제적 내란 행위보다는 내적 사유가 많았습니다. 모여서 회합을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뭐 그런 행사를 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내란을 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이후 헌정사 최초의 정당 강제 해산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떠냐?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죠. 전환길 씨가 입당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말 하시던 분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각화될 것이다.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신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만세 한번 외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지금 이런 사람이 다시 입당이 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 사이에 우리 국민의힘의 주요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발언들을 계속 하셨어요. 여기 뭐 이름 대면 알만한 분들, 얼굴 보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또 이 자리에 또 존경하는 우리 장동혁 의원님께서도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3월 1일 날 세이브 코리아 그 집회에서 정답은 탄핵 기각이다.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헌재가 소장으로 임명되시면 잣대를 정확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음모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과거의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를 대하였듯이 국민의힘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일반론적으로는 종전 통진당 사건에서의 생략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최혁진 의원께서 질의 과정에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셨는데요. 저희가 상임이나 일단 특위에서 질의를 할 때 같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우리 최혁진 의원님께서 이제 장동혁 의원님 그 탄핵 기각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장동혁 의원님의 스피치를 다 들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탄핵 기각 발언을 했다. 이거는 탄핵 심판 절차 중입니다. 그리고 또 헌법학의 대가인 허용 교수도 절차상의 문제를 다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탄핵 저도 의사진행 바로 전달 주십시오. 네. 네, 일단 질의 진행하시고 발언하겠습니다. 뭐 존경하는 유영아 의원님께서 유감 표명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뭐 상임이나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못 한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충분히 제가 무슨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비아냥을 거린 것도 아니고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유감이라고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배승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인사청문하는 자리인데 지금 우리가 계엄과 내란을 겪고 나서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를 어떻게 바로 세울 건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조배숙 의원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장동혁 의원님께서는 당시에 3월 22일에도 12.3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사명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헌법재판소장의 청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공정하고 올바른 인사청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56년간 교회를 다닌 신자입니다. 세이브 코리아라는 집회는 기독교계에서 주관하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집회였습니다. 역사에 굴곡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굴곡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크리스천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결국은 계엄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그 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통진당 해산 사건의 헌재 결정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 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한편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당원의 행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서 그 정당의 해산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활동들이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정당 해산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정당 해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여쭈셨는데요. 그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이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또 제가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관여했었습니다. 당시에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베니스 위원회의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유럽의회, 특히 우리가 개수한 헌법을 운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우리의 원류격에 해당하는 독일의 헌법재판 사례 1950년대 사례부터 치열하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도 있었던 NPD 사건, 독일 민주당 극우 정당입니다. 관련된 사례만 하더라도 4년 넘게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자제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정당 이후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 심판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취지로 운영되길 바랬습니다. 물론 당시의 위원 결정 그 해산 논리 구조에 따른다면 당시 범죄 형사 사건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일부 무죄가 나기도 했는데요. 그 주요 범죄의 형사 피고인이 여전히 정당의 소속원이고 그리고 그들을 응당하게 정리하지 않았다. 제적을 한다든지 제명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이 선을 긋지 않은 부분까지도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시감 있는 묘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했던 저는 국민의힘에 대입해서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선출한 정당의 정치인들이 있는
그런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그 정치적 생명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께 맡기는 게, 그리고 또 지난 탄핵 과정을 이끌어온 것은 절대 식자층이나 국회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그 역할은 국민에 의해서 저는 이끌어져 리드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런 위대한 국민께 맡기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따르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대답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자제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저는 위원장 지금 저의 갖고 있는 생각은 위원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종전 통진당 해산 결정이 결론은 어떻든 구체적 적용은 어떻든 간에 제시한 법리 자체는 위원장님의 말씀 취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으로 제시된 법리 자체는 결국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법치주의적 제한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경계해야 되고 겸업돼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으로 저는 이해되는데 법관에서 재판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감한다라는 입장입니다.